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웃고 서 있는 얼굴들. 그들이 누구와 사랑을 했고 누구와 헤어졌고 또 어느 밤의 공간에서 어떤 잔을 들이켰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대중은 눈을 반짝이며 기다립니다. 배우는 카메라만 보면 연기를 시작하지만 세상은 그 무대 아래 숨겨진 진짜 장면을 보고 싶어 하니까요. 스크린 속 미소보다 훨씬 자극적인 이야기, 눈물보다 더 짭조름한 소문, 그리고 사랑은 원래 그러니까라며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들. 언제나 진실은 감춰지고 소문만 정확하게 퍼집니다. 오늘도 우리는 묻습니다. 연예인은 연기를 하는 걸까? 아니면 삶이 이미 한 편의 드라마일까? T.O.P 1 하나경. 화려한 조명과 카메라 앞에서 한동안 이름을 알렸던 배우 하나경. 영화 한 편으로 아, 저 배우 하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정도의 인지도를 얻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대중에게 얼굴이 익을수록 밤의 세계와의 거리는 더 가까워졌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죠. 호스트바 일명 호빠. 단순히 술을 마시고 나오는 곳이라기보다는 어딘가 감정이 오가는 묘한 공간으로 알려진 그곳에 하나경이 종종 드나들었다는 이야기가 파도처럼 퍼졌습니다. 술 한잔하고 나오면 될 텐데 왜인지 연애까지 챙겨 나온 사람이 바로 그녀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그곳에서 만난 남자에게 푹 빠져 연애를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고 처음엔 그저 연예인의 사생활 정도겠지 싶었는데 이 로맨스는 예상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애가 법정으로 이어졌다는 보고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에 넘겨지게 된 계기 역시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기묘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차로 들이받으려 했다는 말이 돌고 또 다른 쪽에서는 보닛 위에 올려둔 뒷차를 출발했다는 증언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하면 액션 영화 스턴트팀이 고개를 들어 감탄할 법한 장면입니다. 연애가 이렇게 스펙터클해도 괜찮은 걸까요? 남자친구였던 호스트 측에서 신고를 하자 하나경이 크게 격분했다는 주장들이 뒤따랐습니다. 가슴을 밀치고 목을 조르고 손목을 꺾었다는 폭행 소문까지 더해지며 이 사건은 더욱 커졌습니다. 대중은 놀랐고 언론은 또 한 번 분주해졌습니다. 정작 당사자는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늘 냉정합니다. 재판이라는 문턱을 넘는 순간 사랑 이야기는 더 이상 사랑으로만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가라앉을 만하자 또 다른 이야기들이 하나둘 튀어나왔습니다. 상간녀 소송에 휘말렸다는 보도였습니다. 룸살롱에서 일하다가 유부남과 관계를 가졌고 임신까지 이어졌다는 주장이 있었죠. 그 과정에서 상대 배우자에게 충격적인 문자까지 보냈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만난 여자 중 최고래. 넌 자궁이 안 좋아서 임신 못한다며? 대중은 이 메시지에 잔혹함의 말을 잃었습니다. 상대방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였을 텐데 보내는 쪽은 그저 자신의 감정이 정답이라 믿었던 것처럼 담담했다고 하지요. 상간녀 소송 결과는 패소. 패소했다는 건 보통 몰랐다고 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인터넷 방송에서 그녀는 너무도 당당했습니다. 그가 유부남인 줄 전혀 몰랐다는 태도를 고수하며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묘한 감정을 남겼습니다. 도대체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진짜 몰랐다면 패소하지는 않았겠죠.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결국 하나경의 이야기는 사랑과 분노, 후회와 변명, 그리고 대중의 호기심이 뒤엉킨 한 편의 드라마처럼 흘러갔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며 울던 눈물보다 법정과 인터넷에서 흘렀던 감정들이 훨씬 더 진짜 같아 보였다는 점은 씁쓸한 아이러니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모든 사건의 근원은 뭐였을까? 답은 아마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사랑에 빠진 순간부터 이미 결말은 정해져 있었을지도 모른다. T.O.P 이수애
수혜라는 이름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는 하나입니다. 조용하고 단아하며 카메라 앞에서 깨끗한 미소를 짓는 배우. 그런데 늘 그렇듯 연예계의 정답은 표면이 아니라 뒷면에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순수한 이미지였지만 그 뒤에는 생각보다 거칠고 입체적인 카더라와 찌라시가 숨어 있었죠. 먼저 호스트바에서 자주 얼굴이 보였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소문은 언제나 조용히 그리고 정확하게 흘러갑니다. 특히 밤의 세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유난히 누가 누구를 자주 본다는 이야기에 민감합니다. 수혜 역시 그 리스트에 올라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서 그렇게 자주 봤다더라며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들 알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연예계의 오래된 찌라시는 단순한 헛소문으로 끝나는 법이 드뭅니다. 특히 옛날부터 술집 출신이었다는 얘기까지 붙으면서 이 소문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후에는 일본에서 스폰을 받고 데뷔했다는 말까지 떠돌았습니다. 잘 봐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였죠. 연예계는 언제나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선택으로 움직입니다. 누군가는 오디션으로 올라가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후원으로 길을 냅니다. 수혜가 어느 쪽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카더라가 너무 완벽하게 퍼졌다는 사실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장면이 등장합니다. 잘 나가던 배우 양동근. 그를 영입하고 싶었던 소속사 사장이 수혜에게 양동근을 좀 꼬셔보라는 말을 했다는 소문. 이 이야기만 해도 충분히 드라마인데 더 놀라운 건 정말 그 두 사람이 사귀게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소속사 사장과 수혜가 이미 사귀는 사이였다는 말이 터졌습니다. 즉 한 남자를 영입하기 위해 이미 연애 중이던 여성을 이용했다는 이야기. 양동근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그 감정은 상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배신감. 그래서 결국 노래까지 쓰게 됐다는 소문이 있죠. 특히 그 노래의 가사. 수혜의 본명이 등장하며 박수의 박수라는 조롱 같은 멜로디 속에 고통 무시 그리고 여전히 좋아했다는 감정까지 그대로 녹아 있었다고 합니다. 노래라는 건 참 솔직합니다. 말로는 못하는 상처가 곡으로는 그대로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이 노래와 관련한 이야기가 퍼지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수혜의 호스트바 루머가 단순히 뜬 소문은 아니었던 것 같다. 순한 이미지와는 너무도 다른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관계들의 조합. 연예계는 언제나 이미지와 현실이 분리되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틈을 가장 먼저 알아보는 건 대중입니다. 가끔 수혜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그녀를 따라다닐까? 아마도 답은 간단합니다. 조용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폭풍우는 더 조용히 몰려온다는 진리 때문입니다. 호스트바 루머, 스폰 루머, 남자 문제, 그리고 노래에 남겨진 이름. 이 모든 퍼즐을 맞추면 하나의 그림이 나옵니다. 수혜라는 인물은 우리가 TV에서 보던 깨끗한 얼굴과는 전혀 다른 층위의 이야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합니다. 연예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말이 아니라 침묵이다. TOP3 이혜정. 이혜정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먼저 빅마마를 떠올립니다. 정갈한 앞치마, 커다란 목소리, TV 앞에서 군침을 삼키게 만드는 요리. 그러나 그녀의 삶은 늘 주방에서만 끓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은 그녀가 밤의 공간에서도 꽤 존재감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호스트바, 흔히 호빠라고 부르는 그곳. 그런데 놀랍게도 이혜정은 그곳에서 알려진 큰손이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도 시원하게 쓰고 기분도 시원하게 낸다더라. 호스트바 업계에서 큰손이란 결국 감정과 비용 두 가지 모두를 거침없이 쓸 줄 아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왜 그녀가 그곳을 자주 찾았을까요?
한 가지 설이 있습니다. 시댁과의 관계. 화면에서 그녀는 종종 눈물을 보였습니다. 시댁 식구 이야기를 할 때, 남편의 외도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울컥하며 말했다고 하지요. 그런 그녀의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였겠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호빠에서 푼다더라. 더럽게 논다 카더라. 이 짧은 문장이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누구에게 들었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다들 어딘가에서 들은 것 같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예계에서 전해지는 말은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출처는 불분명해도 소문은 정확하다. 이혜정은 방송에서 감정을 숨기지 않기로 유명했습니다. 눈물을 보이면 시청률이 오르고 시청률이 오르면 사람들은 그녀도 우리와 똑같이 힘들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뒤에서 또 다른 세계가 열리고 있었다는 카더라가 생겼습니다. 가장 큰 논쟁은 바로 이혼설이었습니다. 남편의 바람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고 시댁 욕설이 섞인 감정 표현이 반복되자 대중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헤어지는 거 아냐? 하지만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이혼?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대답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의 호기심을 더 키웠습니다. 왜? 왜 그 정도의 상처를 받았는데도 왜 울면서도 결혼을 유지했을까? 여기서 많은 이들이 내린 결론은 단순합니다. 어딘가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상상. 밤의 공간에서 분노와 슬픔을 씻어내고 다시 TV 앞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 이 모순이 사람들에게 묘한 설득력을 주었습니다. 호스트바에서의 그녀는 가정에서의 그녀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TV 앞에서는 억눌린 감정이 흘렀고 밤의 자리에서는 그 감정이 풀렸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이들은 이혜정은 인생을 두 개로 살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카메라 앞, 그리고 다른 하나는 조명이 없는 어두운 자리에서. 결국 이 이야기는 이혜정이라는 사람의 복잡함을 보여줍니다. 요리 연구가, 방송인, 어머니, 아내, 그리고 소문 속의 큰손. 이 모든 것이 한 인물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묘한 조합이지만 연예계는 원래 그런 모순을 품는 곳입니다. 그녀는 말했다고 합니다. 이혼? 안 해요. 그냥 살아요. 그 말 뒤에는 여러 해석이 숨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일 수도, 그냥 포기일 수도, 혹은 다른 공간에서 이미 해결된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답은 대중이 가장 좋아하는 형태일지 모릅니다. 진실은 모호하고 이야기만 풍성하다. 그래서 이혜정의 이름은 요리만큼이나 강렬하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김도윤이라는 이름은 한때 누구에게도 특별하지 않았다. 오디션장에 서면 늘 반복되던 말이 있었다. 연기는 괜찮은데 화면에 안 잡혀요. 그 말은 칼이었고 그 칼은 매번 그의 자존심을 정확히 찔러버렸다.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은 연기가 아니라 생존이었다. 처음 그는 단순했다. 쌍꺼풀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조금 더 선명해 보이면 기회가 올 거라 믿었다. 수술실 앞에서 떨리는 손 특유의 양냄새, 그리고 의사가 던진 한마디. 금방 끝나요. 다들 하는 거예요. 수술은 성공이었다. 거울 속 눈이 또렷해졌다. 코도 살짝 올라갔다. 턱 라인은 날카롭고 남자답게 잡혔다. 오디션에서 이전과 다른 반응이 나왔다. 이미지 좋아졌네. 이쪽으로 한번 돌아서 볼까요? 그는 처음으로 화면에 잡히는 남자가 되었다. 작은 광고 조연 역할 인터뷰 요청까지 들어왔다. 사람들은 칭찬했다. 역시 관리가 답이야. 연예인은 외모지. 이 말은 그에게 치명적이었다. 칭찬은 단맛이었다. 그리고 그 맛은 누구보다 중독성이 강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수술이 성공하면 할수록 그는 거울 앞에서 만족하지 못했다. 하루, 이틀, 일주일.
그 후에는 다시 결점이 보였다. 광대가 더 작아졌으면, 턱이 조금만 더 날렵했으면, 눈꼬리가 더 올라갔으면. 그는 의사들을 바꾸어가며 상담을 받았다. 새로운 병원, 새로운 기계, 새로운 계획. 부작용 위험? 그에게는 이미 감각이 됐다. 아픔보다 무서운 건 평범해지는 것이었다. 촬영 현장에서 조명 아래에서 그는 빛나고 싶었다. 하지만 그 빛은 잔인했다. 조금만 각도가 틀어지면 얼굴이 어색해 보였다. 어느 날 스태프가 무심코 말했다. 왼쪽은 약간 부자연스러워요. 오른쪽으로만 서주세요. 농담이었지만 그의 심장에는 비수가 꽂혔다. 그날 이후 그는 거울을 피했다. 집에서는 커튼을 치고 살았다. 촬영장에서 모니터만 본다. 편집된 화면 속에 있는 얼굴만이 유일하게 안전했다. 현실의 얼굴은 불안과 공포였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 그의 얼굴은 달라져 있었다. 처음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팬들이 속삭였다. 왜 이렇게 변했어? 예전이 훨씬 자연스러웠는데. 또 수술했나? 그는 웃으며 답했다. 관리는 다 하는 거죠.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이건 관리가 아니라 집착이었다. 스스로 멈출 수 없는 터널이었다. 연예계는 늘 말한다. 잘생긴 얼굴, 완벽한 라인, 카메라에 잘 잡히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고. 그리고 김도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 규칙이 얼마나 잔인한지. 외모는 능력이고 능력은 곧 생존이다. 그러나 진짜 모순은 여기 있었다. 수술을 하면 할수록 그는 자신의 얼굴에서 멀어져 갔다. 잘생겨야 하는데 점점 더 낯설어졌다. 어느 순간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이 얼굴은 대체 누구지? 누구도 답하지 않았다. 오늘도 그는 촬영장 조명 아래 선다. 팬카메라가 돌아가면 그는 완벽하게 웃는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표정, 완벽한 턱선, 빛나는 눈. 하지만 그가 혼자 남을 때 유일하게 들리는 건 냉장고 소리와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솟는 불안이다. 그는 안다. 스포트라이트는 따뜻하지 않다는 것을. 그 빛은 얼굴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결점을 찾는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얼굴은 상품이 된다. 가격과 경쟁이 붙는다. 김도윤은 여전히 연기하고 있다. 대본 속 캐릭터뿐 아니라 자신의 얼굴도 매일 연기한다. 완벽한 척, 괜찮은 척,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은 척. 언젠가는 멈춰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앞을 향해 걷는다. 왜냐하면 이곳이 연예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곳의 규칙은 단순하다. 못생김은 죄가 아니지만 보통 얼굴은 생존할 수 없다. TOPO 장세라, 스캔들과 스포트라이트 사이에 서 있는 여자. 장세라는 처음부터 화려했던 인물이 아니다. 길거리 캐스팅으로 데뷔했고 그녀에게 붙은 첫 수식어는 얼굴 하나로 올라온 신인이었다. 그 말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잔인했다. 연기력은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저 예쁘면 됐다. 하지만 예쁨이라는 칭찬은 언제나 유통기한이 짧다. 스포트라이트는 빠르고 대중은 더 빠르다. 그리고 장세라는 그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끝없이 뛰기 시작했다. 처음에 그녀에게 화제성이 생긴 건 어느 재벌 이세와의 열애설이었다. 기사는 순식간에 퍼졌고 그녀의 이름은 검색어 1위가 됐다. 댓글은 불판처럼 달궈졌다. 금사빠인가? 또 재벌이야? 사랑인지 홍보인지 모르겠다. 누군가는 축하했고 누군가는 비웃었고 누군가는 말 없이 캡처했다. 그 어떤 것도 그녀를 구분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이름이 회자되는 것이었다. 열애설은 곧바로 광고로 연결됐다. 화장품, 의류, 뷰티숍. 모두가 그녀를 원했다. 그녀는 웃었다. 사진 속 미소는 완벽했고 조명은 그녀를 사랑했다. 그러나 대중은 의심이 빠르다. 왜 갑자기 너무 잘 나가? 그냥 얼굴로 버티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의심은
또 다른 열애설로 이어졌다. 이번에는 배우였다. 한 작품에서 호흡을 맞추었고 촬영장 비하인드 영상에서 그 두 사람의 눈빛이 너무 자연스러웠다. 커뮤니티는 폭발했다. 누군가는 분석했다. 눈동자의 각도, 손끝의 방향, 심지어 숨 쉬는 리듬까지. 이건 100%다. 둘이 사귀고 있다.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침묵은 곧 사실이 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더 복잡했다. 그 남자는 이미 다른 여자와 오래된 관계였다. 그 이야기가 터지자 장세라의 이름은 다시 검색어 1위를 찍었다. 이번에는 축하가 아니었다. 비난이었다. 남의 남자 건드렸다. 이미지 끝났다. 역시 예쁜 얼굴은 문제야. 그녀는 웃지 못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가장 슬픈 점은 누구도 진실을 묻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녀는 변명도 하지 않았다. 해명도 하지 않았다. 대신 새로운 광고 컷이 나왔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연예계는 무대다.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타이밍이다. 그리고 장세라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눈물을 흘릴 시간에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것을. 그 후로도 그녀 주변에는 항상 썸 열애 의혹이라는 단어가 따라붙었다. 스크린보다 기사 페이지에서 더 자주 보이는 이름. 사람들은 말했다. 연기보다 연애가 더 유명한 배우. 아프지만 정확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말이 그녀를 살렸다. 재미있는 건 여기다. 스캔들이 터질수록 광고는 줄지 않았다. 오히려 늘었다. 논란 속에서도 얼굴은 여전히 완벽했고 카메라는 그녀를 사랑했다. 도덕보다 이미지, 윤리보다 조회수. 이곳이 바로 TV와 인터넷이 공존하는 시대다. 장세라는 지금도 작품을 찍고 있다. 시청률이 좋든 나쁘든 악플이든 응원이든 그녀는 멈추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바닥은 간단한 진실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계속 보고 싶어 한다는 것. 장세라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안다. 그래서 오늘도 완벽한 메이크업과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선다.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는 여전히 그녀를 비춘다. 찬란하게, 잔인하게, 아름답게. 화려한 조명, 반짝이는 이름, 그리고 끝도 없이 쏟아지는 박수 소리. 우리가 기억하는 연예인은 언제나 그 무대 위의 얼굴입니다. 완벽하게 꾸며진 헤어, 스치기만 해도 흔들리는 드레스, 빨간 카펫 위에서 손을 흔드는 그 장면이 모든 것이라고 믿고 싶지요. 하지만 그 화려함이 꺼진 뒤 작은 골목 끝에 있는 어두운 출입문을 수십 번 드나들었던 사람들도 바로 그들이라는 사실을 대중은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척 그러면서 더 열심히 검색합니다. 어떤 이름은 검색창에 오르는 순간 그들의 인생은 작품이 아닌 썰이 됩니다. 호스트바에서 시작한 우연한 만남, 사랑이라 부르기엔 지나치게 복잡한 감정, 연애인지 소비인지 아니면 서로의 외로움을 교환한 것인지 모를 관계들. 누군가는 그곳에서 위로를 얻었고 누군가는 그곳에서 자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곳에서 모든 것을 걸었고 결국 모든 것을 잃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이야기들이 결코 새롭지 않다는 겁니다. 연예계는 늘 같은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사랑에 빠지고 스캔들이 터지고 눈물을 보이며 사과하거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방송을 합니다. 대중은 분노하다가도 또 어느 순간 편을 나누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이야기로 갈아탑니다. 마치 드라마의 시즌이 바뀌듯 주인공만 달라지고 형식은 그대로입니다. 왜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대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사람은 사랑을 원하고 관심을 원하고 무대 밖의 삶에서도 박수를 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빛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그 욕망은 더 깊고 더 순진하며 때로는 더 어리석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보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위험을 알면서도 뛰어듭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잔의 술과 한 사람의 시선이 세상을 잊게 해주니까요. 하지만 재미있는 건 그 술잔이 깨지는 순간 사랑은 흔적을 남기고 소문은 기록이 되며 이야기는 썰이 아닌 뉴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켜지는 순간 모두가 기억합니다. 아, 그 사람. 호스트바에서 사랑에 빠졌던 그 사람. 결혼을 숨겼던 그 사람. 스캔들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그 사람. 우리가 본 것은 단지 표면입니다. 화면 속 단정한 얼굴 뒤에는 각자만의 상처, 욕망, 실수, 후회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누구는 구했고, 누군가는 놓쳤고, 누군가는 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대중은 추락의 순간에 더 열광합니다. 떨어지는 별은 밝습니다. 그 반짝임이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왜 이런 이야기에 이렇게 열광하는가? 아마도 대중은 알고 있습니다. 완벽한 얼굴도 완벽한 사랑도 완벽한 성공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인지 비극적인 이야기일수록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고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내일도 또 다른 이름을 검색하고 새로운 소문을 듣겠지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무대 위의 사람이든 어두운 골목의 사람이든 그들은 모두 결국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들을 이렇게까지 오래 바라보지 않았을 겁니다.